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량을 양으로 봐가지고 실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실 사이트 보면 주택 가격 심리 지수 보면 지금 매수 우위 봤을 때 뭐 약간 늘어나는 게 눈에 좀 보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는다 이렇게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여기 1월달 1월 2일부터 1월 한 16일 요 사이에 보면 매수세가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고 부동산 지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대구 지역에 보면 월 평균 거래량이 한 2,300, 1월 달에 2,300인데 실제 거래된 거는 785 뭐 이렇게 되죠. 12월 달도 2,500인데 835.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고 2월 달이 조금 더 많이 늘었습니까? 뭐 이렇게 봐서도 데이터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지만 또 다른 사이트를 보니까 좀 거래량이 는 게 보이더라고요. 호갱 노노를 보니까 전월 대비 거래량을 보니까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걸 봐서는 거래량이 좀 늘었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입주 물량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13,000 가구를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13,000 가구가 13,000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분양 계획이 있던 게 전면 보류, 전면 취소 뭐 이렇게 되는 관계로 향후 한 3년 뒤에는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인허가를 득한 같은 경우에는 뭐 착공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각 구청에서 일반 분양의 허가를 안 내준다 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분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지만 호갱 노노를 이렇게 봤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는 것처럼 실제 많이 늘었죠. 전월 대비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는 이유는 아무래도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가격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수성구 보면 수성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에 국민 평형이 4억 9,700에 이렇게 거래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알파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억 4천 이거는 25평입니까? 자, 그런 형태고 수성 동일 하이비 레이크시티 같은 경우에도 대형 평수가 12억 6천까지 갔던 게 8억 3,900. 자,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 버머 에어리네 뜰 같은 경우에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국민 평형이 지금 6층인데 이게 7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11억 7천까지 거래되는 게 7억대 갔으니까 이게 30%입니까? 30% 가까이 30%좀 더 빠졌죠. 그렇고 그리고 평수가 좀 작은 29평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8평 여기에 6억대 거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매수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격대로 왔기 때문에 매수가 일어난 것도 있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가지고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좀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저가 매물은 거래가 되는 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만일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래량이 없다가 일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40조가 풀렸는데 40조 중에서 한 10조가 소진됐죠. 그러면 나머지 30조가 소진될 때까지는 금매는 이렇게 거래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소진되고 나면 과연 정부에서
40도가 다 수준됐을 때 정책 자금을 더 붓게 되면 거래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더 이상 투입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은 오히려 또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가지고 대구 부동산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2010년도,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그때도 지금과 같이 이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때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대표적인 게 미분양 5년 동안 양도소득세 면제 뭐 그러한 혜택이 정부 정책이 있고 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다. 그렇게 비춰보면 앞으로도 정부 규제 완화를 넘어서서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냐 따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대구 부동산이 더 살아날 건지 아니면 다시 침체 구간을 겪을 건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입주 물량이 많은 관계로 물론 본인이 실거주를 해가지고 한 3년 5년 이렇게 거주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뭐 매수를 하는 것은 각자 판단할 몫이지만 그래도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정책 자금이죠. 이 정책 자금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거래량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리고 미국 금리도 내려가면 제가 볼 때는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거래량은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도 지금 내려갈 것 같지 않고 정책 자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부 규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뭐 그렇게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 블로그나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단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 블로그나 인터넷이나 어떤 물량을 보고 매수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필요에 의해서 매수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뭐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은 좀 혼조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한 3월달, 4월달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우려하는 일도 현실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여러 사이트에 걸쳐 가지고 좀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눈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보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주택자분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오랫동안 실거주를 생각하시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 아래 사이트에 제가 쓴 전자책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